9월 9일 개항을 앞둔 떼조국제공항에 높이 9m, 무게 9톤의 구리와 금속으로 만들어진 불상이 설치되었습니다. 떼조국제공항은 현재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공항 시뮬레이션을 진행 중이며 A320 등 대형 항공기의 시험 비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가 2톤 규모의 신선 두리안을 항공편을 통해 중국 하남성으로 수출했습니다. 이번 항공편을 이용한 수출은 처음 시도된 사례로 앞으로 소비자 수요에 따라 중국 내 다른 성과 타국가로 수출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슈나이테킬러스가 개발한 배터리 저장 시스템을 갖춘 10메가와트급 태양광 발전소가 푸사주 크라코르 지역에서 준공되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현재 약 62%에서 70%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목표 달성 시 아세안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은 청정에너지 비중을 기록하게 됩니다. 캄보디아 지뢰제거 피해자 지원청이 태국이 제기한 국경 인근 신규 지뢰 매설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최근 체결된 휴전을 유지하기 위해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태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시사케추 국경지역에서 철조망 설치를 위해 순찰 중이던 태국군 3명이 지뢰 폭발로 부상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사료를 생산하는 세계 업체가 농가로부터 사료 생산용 원료를 구매하기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세 회사는 매년 저곡수수 5만 4천 톤, 카사바 1만 3천 톤, 파손쌀 1만 2,800톤, 쌀겨 3만 톤을 구매하여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캄보디아 노동직업훈련부는 태국에서 귀국하는 노동자들의 취업 지원을 위해 신분증 제출 의무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사용자는 캄보디아 신분증 대신 여권,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유효한 공식문서를 받아 고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캄보디아 국방부 차관 겸 대변인 말리 소치아따 중장은 태국군에 의해 억류된 캄보디아 군인 18명의 즉각 석방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말리 소치아따 중장은 태국군에 의해 불법 억류된 지 13일째라며 이들의 신속한 귀환을 태국에 반복적으로 요구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캄보디아 후어탁 관광부 장관은 이고르 드리스만스 캄보디아 주재 유럽연합대사와 관광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양측은 생태관광 프로젝트 추진, 유럽 주요 항공사의 캄보디아 직항편 개설, 캄보디아 관광 홍보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한 미국 기업이 메콩강변에 약 2억 9,760만 달러를 투자해 경제특구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캄보디아 산업과학기술혁신부에 따르면 해당 기업은 이미 5차례 현지 조사를 실시했으며 캄보디아 정부와 전략적 투자 기회와 물류 경쟁력을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베트남 산업무역부는 캄보디아와의 연간 교역액 200억 달러 달성을 위해 8월, 9월, 12월에 대규모 무역진흥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양국의 교역액은 총 70억 달러를 넘어 전년 동기 대비 16.3% 증가했습니다. 캄보디아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고무 및 고무목 수출로 전년 동기 대비 42% 증가한 3억 8,700만 달러 이상을 벌어들였습니다. 캄보디아 고무총국은 향후 농림수산부, 고무농장, 가공공장, 유통업체 등과 협력해 재배기술 개선 등 고무 생산 경쟁력 강화 방안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시아누쿠주가 캄보디아에서 5번째로 토지 측량과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시아누쿠주에는 총 약 15만 필지가 등록됐으며 이 중 12만 건 이상의 등기 발급 대상으로 현재까지 9만 3천 건의 토지 증서를 주민들에게 발급하였습니다. 캄보디아 경제재무부는 2025년 국내 총생산 성장률을 5.2%, 2026년은 5.0%로 전망했습니다. 농업부문은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나 의료부문은 미국 상호관세 영향으로 성장세가 둔화될 전망입니다. 캄포주는 국내외 시장에 품질 좋고 안전한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 1마을 1제품 운동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OVOP 운동 촉진위원회는 지역 특산품을 홍보하고 농산물의 품질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20개 제품을 추가하는 등 관련 포럼과 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캄보디아 정부가 볏짚 소각으로 인한 탄소 배출과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통합 볏짚 관리 프로젝트를 확대 추진합니다. 캄보디아는 매년 200만에서 800만 톤의 볏짚이 소각되면서 대기오염이 악화되고 있어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바이오매스 소각 감축의 시범 모델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푸놈펜시는 매주 주말 푸놈펜 강변 보행로 워킹 스트리트에서 담배 및 모든 종류의 흡연기구 사용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보행로 전 구역에서 전자담배, 가열식 담배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담배 제품과 흡연기구의 광고, 진열, 판매, 사용, 배포, 거래를 금지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중국 KP시멘트 인더스트리가 끄라제주에 3,500만 달러 규모의 다목적 항만과 인프라를 건설해 농산물 운송업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KP시멘트 인더스트리는 중국 에너지 엔지니어링 그룹의 자회사로 모기업은 전 세계 149개 지사를 두고 있으며 등록 자산은 2024년 기준 1조 달러입니다. 유럽연합이 옥스팜과 현지 NGO들과 협력해 3년간 총 350만 유로 규모의 공공재정관리 시민참여 및 감시 강화 프로젝트를 캄보디아에서 시작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캄보디아 정부가 2004년부터 추진해온 공공재정관리 개혁 프로그램의 연장선에 있으며 2025년 6월부터 2028년 5월까지 진행됩니다. 캄보디아 로얄 트러스트 트레이딩이 호주로 보내기 위한 건조과일과 견과류 선적을 완료하며 양국 간 교역 확대에 나섰습니다. 이번 수출은 캄보디아 호주 경제개발 파트너십 프로그램의 지원으로 진행되었으며 캄보디아 농산물 가공 기업들에게 수출 준비 등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캄보디아가 아세안 10개 회원국과 중국, 일본, 한국, 미국 등이 대화 파트너로 참여한 제34차 아세안 육상교통 실무그룹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치영픽 공공사업교통부 차관은 아세안 회원국 대표단, 대화 파트너국 등에 감사를 전했으며 이번 회의가 아세안 영내 육상교통 협력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캄보디아 일본협력센터가 8월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태국에서 돌아온 캄보디아 청년과 근로자를 위한 취업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에는 총 40개 기업이 참여하며 이 중 16곳은 일본 기업으로 다양한 분야의 총 1,500개 이상의 일자리가 제공됩니다. 일본 정부가 최근 태국과의 긴장으로 피해를 입은 캄보디아 국경지역 주민들을 돕기 위해 약 180만 달러 규모의 긴급 지원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자금은 필수 생필품과 임시 대피소 제공에 사용되며 국제이주기구와 유엔 아동기금을 통해 진행됩니다. 캄보디아 외교국제협력부는 중국 윈난성에서 열린 제14 메콩 남창 협력 외교장관 회의 계기 양자회담에서 국경 지뢰 제거를 포함한 다양한 인도적 지원을 약속한 중국 측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번 중국의 지원은 캄보디아와 태국 간의 휴전합의 준수와 양국 관계 정상화를 촉진하는 데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캄보디아와 중국이 캄보디아 내 중국어 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캄보디아의 중국어 교육 품질을 높이고 현지 교사를 위한 전문 연수와 교육 분야에서 문화 교류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더 많은 캄보디아 소식은 더보기 링크에 있는 캄보디아인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